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끈기 코치 구재선입니다. 오늘은 스트롱고 과정의 꽃에 해당되는 대화 모델 8단계 중에서 첫 단계인 지지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화 모델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지지하라를 위한 하나의 총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빨간색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롱고 과정은 코칭의 이해, 그 다음에 경청, 질문, 피드백, 대화 모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화 모델 중에서 오늘 이야기의 순서는 첫 번째 지지하라입니다. 지지하라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이제 그 라포 형성,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이제 코칭에서의 라포 형성, 지지하라의 역할, 지지하라의 접근 방법, 그다음에 지지하라의 대화, 예시, 이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칭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화 도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코칭 대화 모델 중에서 지지하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한번 잘 보시고 앞으로 실생활에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매우 좋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코칭 대화 모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롱거에서는 맨 앞에 지지하라가 있고요. 이어서 주제 선정, 그 다음에 현실 파악, 현실이 파악이 되면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 설정할 수 있는 그럼 어떻게 이거를 방안을 탐색하고 방안이 탐색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실행을 확인하는 이렇게 8단계의 모델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선 지지하라에서의 시작은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 형성은 코칭에서 고객과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코칭 관계의 어떤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라포가 형성되어야 고객과 코치의 진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코치는 이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완전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라포 형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본다면 의사소통에서 상대방과 형성되는 친밀감 또는 신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포함해서 상담과 치료, 비즈니스 관계의 기본적인 조건이 될 수가 있고 변화와 성취를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어떤 언어 같은 경우에 전체의 7%, 제스처가 55%, 음성이 38%인데 이런 모든 통로를 사용해서 라포 형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라포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많으면 공감대가 쉽게 형성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라포는 고객과 코치가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을 때 라포가 형성되고 유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포가 형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든가 인터뷰, 협상 등에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일상에서의 라포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는 첫인상, 공통점 찾기, 그 다음에 공감하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첫인상을 잘 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좀 통하는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공감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라포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첫인상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용모라든가 밝은 인상이 첫 만남에서 경계심을 허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 찾기 같은 경우에는 공통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친밀감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라포 형성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것이 어떤 라포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공감하기가 있는데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반응해 주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에 호기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주면서 예를 들면 좀 맞을 때는 고개도 흔들어주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장구도 쳐주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감하기에 기본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칭을 실전에서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라포 형성이 그 코칭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 하는 대략 한 50% 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코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칭 초반에 라포 형성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코칭 전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라포 형성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에서의 라포 형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진정성과 신뢰 구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과 질문, 그리고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그렇게 됐을 때 코칭의 개념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코치의 취약성도 서로 같이 공유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진정성과 신뢰 구축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관계 구축이 아니고 신뢰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비밀 보장에 대한, 특히 코칭 같은 경우에는 한국코치협회 윤리 규정에도 이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꼭 전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이 시작하기 전에 바로 비밀 보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해서 고객과의 완벽한 진정성 구축이 되어야 만족한 코칭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청 질문, 제가 피드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칭의 핵심 스킬이라고 해서 우리가 미리 같이 학습을 했던 내용이죠. 코치는 자신의 어떤 집중력이라든가 직감 같은 걸 사용해서 고객의 메시지, 표현, 감정을 경청하고 경청을 통해서 파악된 내용을 기반으로 고객한테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정보 파악을 위한 질문도 이렇게 할 때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의 가치관이라든지 인생의 목적 또는 신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파악을 해주면, 그러면서 공감해주면 훨씬 더 코칭 진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관찰된 고객의 어떤 강점이라든지 자질, 속성 등에 대해서 정확히 피드백을 제공해 주면 고객과의 지속적인 라포 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코칭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골에서 활용했던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의 마중물을 활용해서 주로 코칭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초반에 어떤 이 코칭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설명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코칭의 기원이나 유래, 발전해온 내용 등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코치 있죠. 뭐 프로축구라든가 프로야구 코치들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스포츠 코치가
그 코칭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코칭의 개념이라든지 또 어떤 코칭을 하면서 자인식을 하고 관점을 전환하는 강력한 도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코칭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도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코칭은 고객의 언어입니다. 코치의 언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면 오늘 날씨가 어떻네요? 직업이 어떻고 취미는 어떻고 이렇게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칭할 때도 고객하고 대화를 시작할 때는 그런 아주 가벼운 대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대화 단계를 이제 올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과 정보 같은 경우를 토론하고 또 고객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정에 대해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문구를 선택해서 고객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고객도 이런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좀 더 고객과의 어떤 라포 형성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코치의 어떤 취약성, 코치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코치도 좀 약점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고객으로 하여금 편안함을 줄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스스로의 어떤 취약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스스로의 어떤 취약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라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라포가 형성이 되면 이제 코칭에 대해서 지지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할이라든지 접근 방법 또 대화의 어떤 예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하라 같은 경우에는 역할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선제적으로 하나의 제공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상호작용에 의해서 코치와 고객이 서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구체적 또 진실성 또 즉각적일 때 이럴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지지하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코칭 8단계에서 그 단계마다 지지하라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내용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코칭의 효과는 더욱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인위적이라든가 또 칭찬이 조금 너무 오버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지하라는 어떻게 접근할 건지 접근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경청해주고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지지하면서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부분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급적이면 진실이 담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상호 소통을 통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고객의 욕구라든지 감정, 열망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 미흡한 점 이런 것들을 경청을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좀 더 인정해주고 싶을 때는 그런 어떤 이전에 본인이 성공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런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예를 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객도 라포가 형성이 되면서 자기가 좀 더 열과 성을 다해서 코칭에 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지지하라고 할 경우에 어떤 대화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있어서 우리 고객님의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고객님이 참여해 주신다면 훨씬 더 이번 일이 잘 이루어질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또 같이 힘을 모으면 어떠한 일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고객님 편이고 고객님을 지지합니다. 또 저는 고객님만을 믿겠습니다. 고객님의 표정에서 아주 즐거움이 보이네요. 아주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지지하라의 대화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실전에서는 지지하라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인사를 하겠죠.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구재선 코치입니다. 저는 한국코치협회 인증 KPC 코치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족상담협회 3당 가족상담사입니다. 어떻게 고객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렇군요. 아, 우리 고객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님 혹시 지난 한 주간 성취하신 일이나 축하드릴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그런 좋은 일이 있으셨군요. 저도 굉장히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일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칭에 앞서 저는 전문 코치로서 한국코치협회 윤리 규정을 준수하고 오늘 고객님과 나눈 코칭 대화는 비밀 보장을 준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객님, 오늘 코칭함에 있어서 주제를 2가지 정도 선택한다면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실전에서도 지지하라는 이런 정도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칭 대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지하라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주제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